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헌으로 이어지기까지 절차와 시기가 복잡한 만큼 여야의 협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 정신.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군권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5.18 정신 헌법 수록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대통령 권한 축소와 시민 주권 강화 등 사회 대격이 담긴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을 좀 개정해서 권력이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대통령 권한 축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사회개혁 메시지를 내며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을 포함해 4년 대통령 임기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이 핵심입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갈등에 결국엔 폐기됐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여당이 된 민주당이 내란 세력 청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개헌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5.18 정신을 담는 것에 사회적 이견이 없지만 국회의 개헌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쳐 개헌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여야의 협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에 대한 전남도민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국립의대 설립도 새 정부에서는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30여 년 전인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전남의 수건 사업으로 제기됐던 국립 목포대 의대 설립.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되는가 싶었지만 번번이 좌절돼 상실감만 커졌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정부도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전남도가 하나의 국립대를 추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대학에다가 할 건지를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전남도는 공동의대에서 갑자기 단독의대, 의대 공모로 선회했다. 대학 통합을 통한 국립의대 설립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의대 설립을 위해 대학을 통합하는 본말이 뒤바뀐 모양새였지만 진통 끝에 목포대와 순천대가 지난해 11월 15일 통합을 선언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15일 밤에 역사적 쾌거가 이루어졌던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너무도 가슴이 떨리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설립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남 도민의 강력한 지지로 탄생한 만큼 전남 의대 설립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의료 관련 공약의 첫 번째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내걸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남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약속해 전남도의 기대감도 큽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도민의 염원이었던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의대 설립에는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도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의사 증언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은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조국의 수호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현충일 추념식이 광주에서도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전 광주공원에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주제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 관계자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고 헌화와 분향, 추념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나주 영산포 홍어의 거리가 한층 나아진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리에는 여러 조형들과 쉼터 등이 설치됐고 간판도 깨끗해진 모습인데요. 더 많은 이들이 찾게 하려면 600년 홍어 역사를 제대로 평가받는 일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영산포 홍어의 거리에 있는 한 음식점입니다. 홍어와 돼지고기, 김치가 맛있는 합을 이루는 사막과 빨간 홍어 무침, 바삭한 튀김 등 다양한 메뉴가 한상 가득 나옵니다. 삭힌 홍어의 알싸함은 처음 맛보는 이들에게도 인상적인 맛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음식은 생소했고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먹어보니까 먹을만하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주 홍어의 거리는 지역 대표 관광지로 홍어 식당과 포장업체 등 30여 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최근 남도 음식거리로 만든다며 예산 10억 원을 들여 홍어 캐릭터 조형물과 쉼터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등 세 단장을 마쳤습니다. 홍어가 젊은 세대에게 낯선 음식인 만큼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준비됩니다. 샘플 투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나주에 굉장히 좀 좋은 이런 캐릭터, 이런 굿즈를 만들어 가지고 상품으로 드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나주사랑 상품권을 이렇게 드리려고 할 계획입니다. 나주의 숙성 홍어가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더 많은 이들이 찾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홍어라는 음식을 제대로 알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전남도와 나주시, 신안군이 홍어 식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달라 국가유산청에 신청했지만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10월 다시 지원하기 위해 용역을 통한 지역민 구술 등 자료 수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대형 관광버스의 주차 공간 부족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다양한 연극을 선보입니다. 장마철 물에 잠겨버린 도서관을 배경으로 나누는 사서들의 사사로운 이야기부터 토끼를 찾아 나선 별주부의 모험을 담은 그림자 인형극까지 이렇게 6월에 선보이는 색다른 연극들 박수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선생님? 네. 무슨 일인데? 불존속에 물이 차서 사람이 빠졌다니까요. 시연쌤이? 장마철 대도시의 한 도서관이 물에 잠겼습니다. 책은 펼치지 말고 닫은 상태로 겉면에 진흙 같은 오염만 제거해. 사서들은 책 한 권 한 권을 일일이 닦고 말리며 한 계절을 서고에서 함께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 각자 꺼내놓은 마음속 이야기들이 되살려낸 책과 함께 서고에 가득 찹니다. 지난해 낭독극으로 선을 보인 연극 사사로운 사서는 도서관을 그대로 구현한 무대에서 다시 관객들을 만납니다. 용왕님,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용궁 주부직을 맡고 있는 자라 별주부라고 하옵니다. 용왕님의 병을 고칠 유일한 방법, 토끼의 간을 얻기 위한 별주부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전래동화로도 사랑받는 수군가가 판소리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그림자 인형극으로 꾸며졌습니다. 거북이, 동이, 민어, 오징어, 도루묵, 조개 나온다. 물개, 청어, 홍어, 조기, 납치, 고등어 나온다. 가오리, 고래, 모래무지, 장어. 공연을 관람한 어린이 관객은 놀이를 통해 빛과 그림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만든 그림자 인형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땅과 나무가 창조된 셋째 날.
새와 물고기가 생겨난 5째 날. 창세기 7날의 사건이 5.18을 상징하는 7개 장소와 만납니다. 말씀이 곧 세상이었던 태초의 언어를 찾는 연금술사처럼 관객들은 연극 안으로 들어가 광주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연극 제목처럼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는 일상적인 언어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대사가 없는 대신 5월 광주를 암시하는 사물과 배우들의 움직임, 관객들의 참여가 연극을 만들어갑니다. 한편의 시 같은 연극이 끝났을 때 광주가 과연 어디로 흐를지는 관객들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해지면서 온열질 환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올해 첫 온열질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의 한 반찬 가게. 지난달 29일 낮 12시 30분쯤 사전투표를 마치고 귀가하던 80대 여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다고 말하더니 몇 분 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햇볕이 뜨거웠는데 너무 이렇게 싸매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눌렀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갑자기 놀래가지고. 당시 해남읍의 기온은 26도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야외에서 1시간가량 걸은 여성은 끝내 열실신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직원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하면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마친 뒤 귀가했습니다. 열실신 증상을 보인 이 여성은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첫 온열 질환자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응급처치를 받거나 이송된 온열 질환자는 최근 3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9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일수 증가 등 영향으로 온열 질환자도 함께 느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둔 만큼 지자체도 오는 9월 말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그늘막과 안개 분사시설 등 폭염 저감 시설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실외 활동은 가급적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를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외출 시에는 모자나 양산, 밝은 새 옷을 착용해 체온 상승을 줄여주시고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등 영향으로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이미 70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진도항 바다로 차량을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가장이 아내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차량이 바다에 빠지기 전 40대 가장 지모 씨가 아내와 대화한 기록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아내가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추락 직전 살아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 씨 부부는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지난 1일 차량을 탄 채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후 가장인 지 씨가 홀로 탈출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광주시는 정부의 금호타이어 새 공장 건설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제 오후 대통령 주재 안전점검회의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수습을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공장을 새로 짓는 문제가 크다며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또 제주항공 참사 이후 무안공항 재개항이 늦어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주공항 임시 취항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제2회 여수 순천 11구 평화문학상을 오는 8월 26일까지 공모합니다. 올해는 아동문학 부문을 신설해 시, 소설과 함께 3개 부문으로 확대합니다. 공모 대상은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진실과 평화, 인권, 해원, 상생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구현하는 미발표 순수 창작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